연예계는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올해는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향해 저격을 했던 기자회견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배임 혐의가 이 회견의 시발점이었죠.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어두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맞붙었습니다. 당시 SM의 상업주의자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 씨가 하이브의 본인 소유 지분을 매각했고, 카카오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과 공개 매수 등을 통해 SM 지분을 확보했었죠. 결국 카카오가 SM엔터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지금도 금감원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이 되는 등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연예계의 논란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마약 사건 등등 셀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클린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고 소속 연예인도 상대적으로 무리를 덜 일으킨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국내 4대 엔터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 안 좋은 뉴스라도 뉴스가 나오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진짜일까요? 방금 주요 엔터 기업 중 가장 논란이 적다고 말씀드린 JYP 엔터테인먼트이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나락에 가고 있다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죠. 사실 박진영 COO, 즉 창의성 총괄 책임자가 작년 11월 슈카월드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JYP 주식을 매수해도 되냐? 이 질문에 JYP 매수 최적기다, 결론은 무조건 산다, 너무 사고 싶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JYP 매수하신 분들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셨을 겁니다. 물론 이때 이후 박진영 CEO도 83,000원 정도의 자사주 50억 원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겠죠. 최근 2년간의 JYP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JYP가 기록했던 고점은 종가 기준으로 작년 7월 25일에 찍었던 14만 1,100원입니다. 반면 최저점은 올해 9월 10일 기록한 43,500원이죠. 촬영일 전날인 24일 종가 기준으로는 48,550원으로 9월 10일 저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2023년 여름 고점을 찍고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70%의 주가가 폭락한 셈입니다. 현재 주가는 3분의 1 토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하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JYP가 유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4대 엔터 기업 모두 고점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다만 눈에 띄는 점은 4대 엔터 기업 중에서도 JYP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9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JYP는 고점 대비 약 66% 급락했고요. 가장 적게 떨어진 곳은 하이브로 47%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SM과 YG는 각각 61%, 64%의 낙폭을 기록했고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업들은 구체적인 주가 하락 요인이 있었습니다. 떨어질 만했다는 뜻이죠. 우선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공개 매수를 포함한 경영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가 모두 돈을 써서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준다고 하니까 매수세가 몰렸었던 것이죠. 당시 고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낙폭이 크다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 하이브는 어떨까요?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와의 분쟁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특히 하이브가 자랑하는 아티스트 뉴진스 역시 하이브로부터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촬영일 기준으로 말이죠.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점도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YG의 경우에는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분위기에 따라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결국 멤버들과의 개별 재계약엔 실패했죠. 단체 활동만 프로듀싱하는 팀 재계약만 진행했습니다. 즉 4대 엔터 기업 중에서 JYP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적 하락도 동반됐지만 말이죠. 반면에 JYP는 뚜렷한 이슈도 없이 가장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의 하락폭은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JYP 몰락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부진한 실적 때문이죠. 우선 JYP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JYP는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활동을 기반으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 아티스트 활동,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이 아티스트 활동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JYP의 아티스트 활동은 앨범, 스트리밍, 광고, 콘서트, 출연, MD, 기타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중이 높은 것은 2분기 기준으로 앨범, 스트리밍, 콘서트, MD, 기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고른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앨범 판매량의 감소 영향이 큽니다. 2분기 앨범 매출은 전년 대비 82% 급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작년 2분기 49%에 달했던 앨범 매출 비중은 14%까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스트리밍 매출 비중은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 스트리밍 매출 중에서 84%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과거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말이죠. MD 매출은 33%나 감소했지만 앨범 판매량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작년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땐 한국과 일본의 매출 비중이 큽니다. 한국이 41%, 일본이 24%로 둘을 합치게 된다면 무려 65%에 달하죠. 중국 매출 비중은 4%, 북미, 남미, 유럽 등이 포함된 기타 지역 매출 비중은 31% 정도입니다. 참고로 한국 매출이 작년 2분기보다 51% 줄었기 때문에 한국 매출 비중 역시 작년 2분기 기록했던 52%에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국 매출 비중은 그동안 4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네요. 일본 매출은 7% 감소하며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선 일부 공연 매출이 이연이 된 영향에 콘서트 매출이 97%나 급감했지만 음원 매출이 72% 늘었습니다. 일본 시장의 특징으론 MD 매출 비중이 36%로 꽤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특출나게 높았던 건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꽤 여러 사업이 전년 대비 크게 역성장했다는 점이죠. 실제로 지난 2분기 JYP의 실적은 급감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6.9% 줄어들었고 특히 영업이익은 79.6%나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95%나 급감했네요. JYP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를 고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 1분기까진 2022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이번 2분기 들어 급속도로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JYP가 100억 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2021년 2분기 어떤 때였나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연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엔터업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기죠. 이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되돌아간 셈입니다. JYP의 매출은 작년 4분기를 고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팬데믹대로 돌아가야 하는 영업이익과 달리 매출은 2022년 3분기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많이 하락한 상태라는 뜻이죠. 2분기 JYP 영업이익 부진의 이유로는 높은 원가 비용이 꼽힙니다. 우선 자회사인 JYP360에서 발생했던 원가가 컸습니다. JYP360는 쉽게 말해서 JYP가 갖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MD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익성 사업을 전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든 물품들의 제조 원가가 증가했던 점이 JYP 영업이익 부진의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아티스트들의 해외 체류 기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반면 동시에 스트레이키즈, 있지, 니쥬 등 그룹들의 일본 공연과 팬미팅 매출액이 이연되어 버리면서 원가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결국 아무 논란 없이도 JYP가 4대 엔터 기업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이유는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2분기에 JYP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었던 점도 영향이 컸을 겁니다. 나연, 넥스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활동만이 2분기에 반영이 됐고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의 JYP 주력 IP 활동은 없었죠. 나연이 트와이스의 멤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 활동으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JYP는 논란은 없었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조용했던 점이 주가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들 주력 아티스트의 활동이 더 나와야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매출과 이익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 현재 JYP의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저연차인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5월 데뷔한 넥스지가 일본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고 연내 라우드 프로젝트가 새롭게 데뷔한다고 합니다. 이 라우드는 2021년 SBS에서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팀입니다. 또 신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연차로 분류되는 엔믹스의 성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에선 지난 앨범까진 비슷한 연차의 여자 아이돌들 대비해서 성과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연차 아티스트 대비 원가율은 적고 또 고연차 아티스트와 비슷한 흥행도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엔믹스 활동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엔믹스 외에도 있지, 니쥬의 음반 활동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젊은 피가 얼마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지가 JYP에 있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주력 아티스트 중에선 스트레이키즈의 활동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분기엔 미니 9집 앨범, 4분기엔 공연 관련 활동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JYP에선 매출도 크고 이익률도 높은 아티스트인 만큼 JYP 실적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죠. 또 최근 엔터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오너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JYP가 갖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라이크 기획을 통한 사적 편취와 관련된 잡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미니진 전 대표와의 갈등 외에도 인터넷 BJ 가즙 세연과 찍혔던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되었죠.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창업자는 해외 원정 도박, 소속 아티스트 마약 투약 관련 보복 협박 혐의, 이런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양현석 창업자의 동생인 양민석 YG 대표에 대한 반발심까지 있는 상태죠. 반면에 JYP 설립자인 박진영 CEO는 본인과 관련된 큰 논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경영과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수 활동을 건강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JYP는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밸류업 지수 기반 ETF는 오는 11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국내 주요 엔터 기업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논란들에서 자유롭다고 알려진 JY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설수에 오르지는 않는데 4대 엔터 기업 중에서 주가는 가장 크게 떨어졌고 그 원인이 결국 실적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JYP 입장에선 상반기에 아티스트의 활동들이 뜸했기 때문에 억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JYP의 신진 아티스트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JYP 주주들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네요.